네,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여 정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부여읍 정동리 58평 목조주택은요 3억 중반대, 정확히는 3억 5,800만 원에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조금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모던한 느낌이지만은 약간 일본풍의 느낌을 담고 태어난 주택,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이제 인면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딱 두 가지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 발생 요인을 제로점으로 만드는 인면을 만들어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볼륨감을 최대한 만들어줄 것. 인면에서 볼륨감이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륨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앞쪽에 뭔가 포치나 발코니나 아니면 좀 다각형으로 꺾여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면이 볼륨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있죠.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하자 요인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볼륨감을 포치나 아니면은 2층의 발코니, 그러니까 지붕형 발코니 같은 걸로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요, 집이 58평보다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코 플렉스 베이스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코 플렉스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지 톤으로 해서 좀 밝은 느낌을 전체적으로 감아주는데, 다만 이것이 좀 가벼운 느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창문 외부에 제가 블랙 랩핑을 진행해서 톤 다운 여과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적 역할을 한번 잡아줬고요. 이 톤 다운된 느낌입니다. 그레이톤 세라믹 사이딩을 부분별로 첫 번째 하단 부분에 저희가 디자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밸런스 있게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재, 요즘에 제가 나무 데크는 쓰지 않습니다. 예, 다 콘크리트 기초에다가 석판을 옮겨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석재 데크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나무 데크에 비하면요 훨씬 낫습니다. 예, 금액 차이는 평당으로 한 30만 원 차이 나지만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재 데크보다는 석재 데크 쪽으로 좀 많이 저희가 유도하는 편이에요. 집의 전면부는 현관 앞부 포치나 1층 부분이나 지금 거실 앞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2층 부분과 좌측에 있는 주방 쪽 부분은 기본 베이지 톤의 스타코 플렉스를 사용해서요,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 돌리시게 되면은 외장재에 대한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건축을 가지고 계시신 외장 비용에 대해서 맞춰서 전체적인 걸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정면 부분에서는 포인트를 좀 저희가 많이 써서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밸런스 있고 무게감 있고 가벼워 보이지 않는 느낌을 주었다고 하면요, 집의 측면부나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 플렉스 베이스로 저희가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스타코 플렉스로 하면 막 더러워진다, 오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약간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게 이 처마예요.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마 부분을 보통 10에서 20cm 이상 뽑아냅니다. 저렇게만 잘 뽑아내줘도요, 아래쪽에 스타코 플렉스는 자연적으로 오염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스타코 플렉스가 오염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마 하나도 없어요. 네, 다 모던한 느낌 박스로 만든다 해가지고 지붕에 있는 먼지가 그냥 벽을 타러 흐르니까 더러워지는 거지, 스타코 플렉스 자체가 색이 변한다거나 누래지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안쪽 1층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현관입니다. 현관인데 보통 30평 혹은 40평대 주택에 비해서 현관이 조금은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까지 고려하면 2m 2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이즈보다 한 2-30cm 커진 정도인데 상당히 여유가 있죠. 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 그리고 이제 이건에서 생산되는 이건 중문이고요. 들어서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제 좌우가 분리가 되죠. 우선 방 쪽을 먼저 살펴보실게요. 가장 깊숙한 쪽으로 제 안방이 위치해 있는데 방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로 보면 약 가로 세로 4m 정도가 되고, 요즘 추세보다는 상당히 큰 편이죠. 이 집은 이제 노부모님이
생활을 하시는 주택이다 보니까 안방에서의 생활을 좀 중요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안방 크기가 조금은 요즘 추세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세면대를 별도로 약 한 1m 정도로 외부에서 쓰실 수 있게 세면대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변기와 욕조를 놔서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별도로 세면대만 활용할 수 있게끔 일단 사용상의 편의를 좀 높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폭 자체는 크지 않아요. 장을 고려했을 때는 약 1m 70, 80 정도 되는 이제 폭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장 깊이도 충분하고요. 드레스룸과 안방과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가 평면 자체가 구성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라고 해서 어둡거나 환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을 둬서 상당히 밝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가 또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디귿자로 있어서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장에서 꺼내고 뭘 하기에도 활용이 조금 더 잘 되는 듯한 어떤 기분이 듭니다. 안방 바로 옆에 붙은 이제 작은 방이죠. 이 방은 보시면 확실히 이게 좀 작죠. 벽 두께까지 고려하면 약 3m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좀 장 고려하면 약 3m 후반에서 4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인데 이게 사실 요즘 추세에 맞는 정도의 방이죠. 요새는 추세가 이제 침대 하나 딱 놓고 협탁 하나 딱 놓은 정도, 그 다음에 장이 하나 붙박이가 있는 정도의 심플한 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다소 클 수 있는, 이게 4m니까 500 정도가 더 들어온 이 정도 사이즈의 방들이 요새는 많이 설계가 되고 배치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4m 정도니까 충분히 작은 방이지만 여유 있는 공간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인데요. 딱 거실을 여기서 보시면 주방과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상당히 넓습니다. 보면 한눈에 봐도, 제가 저기 기둥까지를 보면 제 한 걸음이 약 700, 70cm 정도 되니까 7걸음하고 벽 두께 감안하면 이제 한 5m 정도, 가로 세로 5m 정도의 크기가 거실로 되죠. 이 정도 되니까 이게 거실이 좀 넓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거실을 배치할 때 4m 내외, 아주 좁은 거실인 경우 3m 후반 이렇게 또 구성하긴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소파 놓고 TV 놓고 하기에는 다소 좀 좁은 느낌이 들죠. 그 정도 사이즈는 2층에 들어가는 소거실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한 5m, 5m 정도 되니까 확실히 여기가 거실답다, 좀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가구가 배치가 되고 들어오면 조금 더 좁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층고와 어느 정도의 이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주방까지 확 트여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주방 자체는 한 3m 중반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감안을 하면 7걸음, 마찬가지로 5m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m, 여기도 5m. 그래서 여기가 짧아도 주방이 좁지 않게 느껴지고, 그리고 주방까지 고려하면 여기가 상당히 긴 한 8m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시야는 상당히 이제 넓고 개방감이 있죠. 이 거실 주방이 이 주택의 어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기둥이 없었으면 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없으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좋았겠지만, 저기서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길이 5m,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어져 오는 추가적인 한 3m 중반,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어떤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점에 최소한의 기둥은 안전상 추가가 됐다. 물론 이걸 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둥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택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 숨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막아서 집 전체적인 마루의 색감과 또 싱크대 색감과 이어져서 그냥 우드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를 활용하시고자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다용도실이 나오는데,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폭이 좁지 않아요. 벽 두께 감안하면 약 2m 정도 됩니다. 보통 이게 조금 좁다 싶은 다용도실들을 보면 한 1m 80 내외, 20cm가 커졌을 뿐인데 이거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이 길이가 또 상당하죠. 4m 중반이 넘어갑니다. 여기도 4m 50에서 5m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2m에다가 4m 정도 되니까 다용도실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넓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다른 무언가를 하기 충분하다. 애초에 이제 설계를 시작할 때 노부모님, 어머님의 요청사항이 다용도실이 상당히 컸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김장도 하셔야 하고, 냄새나는 음식도 요리를 하셔야 되고, 세탁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좁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넓게 쓰시고자 해서 이제 이런 공간이 탄생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이 주택의 숨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숨은 장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단은 항상 그 계단 하부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집 내부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활용도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 집은 이 밑에 문을 설치해서 계단 밑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공간까지도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제 그냥 실내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과감하게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 부분을 창고, 작은 팬트리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작지 않아요. 폭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앉고 눕는다고 해도 공간이 앞뒤로 여유가 아주 충분한 정도.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 하부, 이 계단 하부까지도 이렇게 어둡긴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주택에서 부족할 수 있는 그 숨은 수납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효율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용도실과 더불어서 숨은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포켓도어를 열면 안방 화장실처럼 1m 남짓한 세면대를 외부에서 손만 씻을 수 있게 따로 만들고, 내부에는 변기와 샤워부스 이제 마감을 한 점이 특징이다.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따로 분리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만든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층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1층의 이제 면적이 사실 작지는 않아요. 한 3평 내외 되는데, 33평 정도로 1층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고 같이 이어 놓다 보니까 훨씬 더 커 보이고 개방감이 있고 공간감이 있죠. 그리고 다용도실도 크고 안방도 크고, 작은 방이지만 작은 방도 다른 집에서 비해서 크고 현관도 큽니다. 이 정도 30평 초중반인데 방이 2개가 되니까 아,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구나, 계단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30평 초중반 정도면은 방 3개까지 구성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게 줄어들고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그렇게 보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설계를 앞두고 계시거나 설계 중간이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집이 어느 정도 크기가 맞는지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구상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치수감, 그다음에 방의 개수, 어떤 공간감들을 참고하셔서 설계 받으시는데, 그리고 집을 지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층에 이어서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 부여주택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실도 이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이런 목재 계단들, 클래식한 제품들이 주는 중후한 멋들도 요새는 참 많이 사용하신다는 점도 특징인 것 같고요. 자, 2층에 이 가족실 공간. 2층 평수가 22평형이다 보니까 2층의 가족실이 웬만한 30평 초반대에 거실만한 가족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가족실이 더 커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족실 옆에 있는 베란다입니다. 이 베란다가 이 주택에 굉장히 큰 디자인적 요소와 그리고 어떤 여유, 풍류를 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란다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킹을 해도 될 정도의 베란다 크기를 소유를 하고 계시고 이쪽에 옛날에 구옥이 있으셨대요. 구옥을 허물고 지은 자리에서 2층으로 올라와 내가 이쪽 전경을 볼 수 있고 예전에 내가 살던 곳에서 이런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구옥을 헐고 다시 신축을 하는 주택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은 곳에서 60년을 지내셨지만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2층 베란다 창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층 베란다 창만 이 집에서 시스템 창호가 아닙니다. 왜 시스템 창호가 아니냐? 첫 번째로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해서 2019, 2020년도부터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소방관이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당 이제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중 유리 시스템 창호로는 소방관 진입 창호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시험 성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PVC 2중 창호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할 때 금액을 좀 더 저렴을 하긴 했지만 시스템 창호 딴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만 PVC 창호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고요. 하지만 이 이건 창호의 PVC 2중 창은 다른 PVC 2중 창보다 디자인적 요소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시스템 창호 못지않은 이런 엣지들과 그리고 단열적 성능은 절대 건축주님께서 이걸 설치했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불만사항이 있었거나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하시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소방법에 의거한 기준법이 마련되는 창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PVC 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준공 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PVC 2중 창을 설치를 했고 PVC 2중 창에 대해서 건축주님께서는 크게 불만은 없으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점은 또 시스템 창호보다 쌉니다. 이 대형 창호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족실을 중심으로 두고 자, 이 뒤쪽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 남는 공간에 이렇게 수납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수납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바로 전원주택의 단점 때문이에요. 전원주택이 아파트보다 수납력이 조금 떨어져요. 여기는 조금 남는 짜투리 공간에 이렇게 수납장을 설치하셔서 붙박이장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고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 집 화장실은 전부 다 개수대가 밖에 나와 있죠. 대가족이 모였을 때도 개수대를 쓰는 분 그리고 화장실을 쓰는 분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화장실은 화이트하지만 클래식합니다. 화이트 클래식이 나타내기 잘 힘들다는 거 아실 텐데 레트로하게 예전 느낌들이 나는 그런 타일들과 적절하게 이 현대 느낌이 나는 독일을 잘 선택을 해서 디자인적 점수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에 바로 방이 비치가 되는데 방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방에서 볼 수 있는 이 전경은 다른 집과 다르게 모든 창호의 설계가 전경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제 건축주님 아드님들께서는 다 서울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쪽 내려오셔서 이 전경을 보게 되면은 힐링되는 이 기분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붙박이장 설치가 돼서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두 번째 방. 이 방도 사이즈는 똑같으나 붙박이장의 구성은 좀 달리 가져갔고요. 이쪽 방이 좀 더 옷장이 많은 것 같아요. 옷장. 이런 장들의 구성은 달리 갔고 벽지도 좀 다른 색깔로 가서 차이점은 두었다. 그리고 통일성 하나는 여기도 역시 전경. 전경을 모두 앞쪽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쪽 방에서도 또 다른 뷰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 집 에어컨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전원주택 시스템 에어컨 설치 사례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은 지붕에서 천장까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30cm 정도를 다운을 시켜야 돼요, 천장을.
하지만 2.7m로 가고 이쪽 부분은 굉장히 높게, 제 키가 지금 거의 190에 가까운데 이렇게 점프를 해야 이렇게 닿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전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의견은 전원주택에서는 시스템 에어컨보다 타워형이 낫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은 풀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심플하고 디자인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 전 사례에서 타워형 에어컨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풍량도 굉장히 대단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디자인적 요소만큼은 시스템 에어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타워형이 디자인이 좋아졌다고 한들 시스템 에어컨의 이 간편하고 천장에 딱 붙어있는 이 시스템 에어컨의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원주택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전 사례에서 타워형 에어컨으로 가시라고 했던 거고, 자, 두 번째,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타워형 에어컨보다. 고장이 나게 되면 이쪽 불을 다 뜯어야 돼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 수축 팽창을 통해서 연결 부위가 조금씩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쳐야 될 때가 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타워형 에어컨보다 유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제가 그 전 사례 때 타워형 에어컨을 먼저 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축주님이시라면은 이 부여주택의 정석 사례를 보시고 이렇게 투자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다는 점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